안녕하십니까. 차의과대학교 약학대학 지원자 정혜심입니다. 1번 문제는 생체 내의 칼슘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차 전달자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GQ 경로의 2차 전달자 역할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근수축 기작에 관여합니다. 특히 골격근의 액틴 섬유 중 트로포닌의 칼슘 결합 자리가 있는데 이 트로포닌의 칼슘이 결합함으로써 근수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축석 말단에 칼슘 게이티드 볼테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이 있고 이것에 의해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 방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칼슘의 생체의 역할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번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골격근의 수축 기작과 사후 경직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축 기작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한 수축 기작을 바탕으로 사후 경직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골격근의 수축이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입니다. 아세틸콜린이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결합하여 나트륨이 근육 운동 종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운동 종판에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게 되면 세 번째로 T세관을 통해서 전기적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때 전달된 전기적 신호는 네 번째 근소포체의 라노딘 칼슘 채널의 오픈을 영향해 주게 됩니다. 이때 열린 칼슘 채널은 이 칼슘이 액틴과 미오신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로 칼슘은 트로포닌의 결합 자료가 있습니다. 이 액틴 구조물에 있는 칼슘 결합 자리는 이 트로포닌의 칼슘이 결합하게 되면 미오신과 액틴의 각유 결합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 생체 내 존재하는 에너지가 ATP인데 이 ATP가 액틴과 액틴 섬유와 미오신 머리에 대신 ATP가 결합하게 되어 액틴과 미오신의 각유 결합을 떨어지게 합니다. 또한 미오신 머리에는 ATP 에이즈 활성이 있습니다. 이때 붙어진 ATP가 ATP 에이즈 활성에 의해서 ADP와 PI로 분해가 되는데 이때 분해가 되었을 때 첫 번째로 분해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하이 스트로크 즉 고에너지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ADP가 PI가 미오신 머리에서 떨어짐으로써 로우 스트로크가 되고 마지막으로 활주 운동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근육의 근절의 길이가 짧아지며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수축 기작을 설명드렸고 사후 경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 경직은 사람 또는 동물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형상으로 근육의 수축이 계속 유지되는 현상입니다. 이 원인에는 첫 번째로 ATP의 고갈이 있습니다. 원래는 기작 중에서 액틴 섬유와 미오신 머리가 ATP에 의해서 결합됐을 때는 이 각유 결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ATP가 고갈이 되면 액틴 섬유와 미오신 머리에 각유 결합이 형성되어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유지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근육의 수축 또는 이완 현상이 없게 되고 그러므로 사후 경직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번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심 씨 피트를 준비하면서 제일 취약했던 과목이 어떤 거예요? 피트를 준비하면서 제일 취약했던 과목은 준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비할 때 유의하기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 그게 단가요?
이 힘들었던 이유는 제가 공간 지각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입체화학을 공부할 때 RS 배열을 눈으로 따지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유기화학 피트 문제에서는 자유롭게 돌려서 이것이 카이랄성인지 비카이랄성인지 거울상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풀 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피트 칠 때 제일 성적이 잘 나왔던 게 화학과 유기였기 때문입니다. 유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대신 돌려주는 모형을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렌 구조나 또한 스파이로 화합물의 구조를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나중에 시험장 가서 자유롭게 카이랄성과 비카이랄성을 파악하면서 성적이 좀 상승되게 됐습니다. 네. 다른 과목은 그럼 자신이 있으신 건가요? 다른 과목 자신이 있나? 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네. 뭐가 제일 자신 있나요? 물리가 제일 자신 있습니다. 물리 성적은 화학이 제일 잘 나왔지만 네. 자신 있는 건 물리가 제일 자신 있나요? 네. 물리 과목을 약학대학에서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으신가요? 물리는 제가 과학교육과를 나왔는데 과학교육과에서도 인정하는 말인데 물리가 모든 과학의 기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학 안에도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지만 그 원자를 이루는 힘은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한 지구과학도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물리학적인 힘을 더 설명하게 됩니다. 또한 생물도 인체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분자 구조나 최적의 조건들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가 가장 과학의 베이직 학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또 피트 준비하면서 물리를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약학대학에 들어가면 기초를 탄탄하게 다졌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약학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 차대 교수님 중에 물리 약학을 하시는 교수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의 수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차대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셨나요? 네, 나름대로 많이 알아봤습니다. 자소서에 보니까 차의과대학교는 줄기세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쓰셨는데 네. 어떤 거죠? 잠시만요. 제가 이 문구를 보게 된 곳은 차대학교의 학교 소개 홈페이지였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기작과 어떤 메커니즘과 어떤 교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 병원이 예전에 황우석 교수님과 함께 그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가장 핵심을 된 병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황우석 교수님은 그 논문이 표절로 났지만 나중에 그 미즈메디 병원, 즉 차병원의 모체가 된 그 병원은 실질적으로 그 기술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말이 동의가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 자소서에 가져왔습니다. 그 표현을. 네. 차대병원이 예전에 줄기세포 연구를 했던 게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뭐가 그렇습니다. 있는지. 네. 그럼 차대병원하고 네. 차의과대하고 약학대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직접 병원이 있으면 좀 더 실습과 학부생과 실습 병원과 또한 이제 업체 사이에 연결고리가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병원이 없는 병원 같은 경우, 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실습할 병원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 대학교가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저희가 4년 동안 배운 기술과 또한 이 지식과 더불어서 차병원에 좀 더 적합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한 이 직접 병원을 가짐으로써 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유를 시간적인 경제적인 그 비용을 좀 더 아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눈치